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6장 1절에 해당하는 자본 및 재화의 국제적 이동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가보시면요 자본 및 재화의 국제적 이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 볼까요? 여러분 개방경제랑 폐쇄경제의 차이가 뭘까요? 폐쇄경제는 다른 나라와 교역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폐쇄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개방경제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뭐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는 거야.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되면은 오픈 이코노미 해서 이게 바로 개방경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구별할 수 있으시겠죠? 자, 우리 거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둘의 차이는 개방경제 하에서는 특정 연도의 일국의 지출은 그러니까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지출을 한 것은 자국의 재화 용역의 생산량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폐쇄경제 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국 내에서 생산된 게 그거 내에서만 지출을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개방경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폐쇄경제와의 차이점 뭐냐면 생산을 한 거랑 지출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금융이 존재했을 때 얻게 된 이득이 뭐예요? 내가 소득을 100만 원밖에 벌지 못했어. 근데 소비를 더 많이 하려고 해, 지출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100만 원 번 만큼 써야지. 근데 은행이라는 금융 시스템이 있으면 내가 100만 원밖에 벌질 못했지만 20만 원 빌려서 120만 원을 지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개방경제가 되면 폐쇄경제에서는 내가 생산한 만큼만 소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생산을 많이 못했어? 다른 나라에 빌려가지고 미국에서 생산한 거를 갖다가 쓰게 되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생산과 지출이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두 번째 줄에 해외로부터 차용, 빌리는 거야. 해외로부터 차용을 통해 가지고 빌려 가지고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할 수가 있고 생산한 것보다 적게 지출하는 거야.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80만 원만 썼어. 그러면 20만 원 남았잖아. 은행에다 저축을 할 수 있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 내가 생산을 더 많이 해서 남는 거를 대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차용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거는 차입한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생산은 조금 했지만 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가 대출을 했어. 이 얘기는 뭐야? 그치, 내가 생산한 거보다 소비를 조금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너네 좀 생산한 거 좀 갖다 줄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출보다도 생산을 더 많이 해서 남는 거를 다른 나라를 도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순수출의 역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1번 그래서 순수출의 역할 이렇게 보시죠.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나 보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거기 보시면 소비를 C, 투자를 I, 정부 구매를 G 이렇게 나눴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 Y를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요. Y, 총 생산된 것을요. 국내에서 일부는 소비될 수도 있는데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서 수출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소비를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걸 소비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걸 소비하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폐쇄경제 하에서는 소비, 투자, 정부 구매 이렇게 끝 이렇게 되는데 사실 개방경제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을 외국 사람들이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수출해서 수입을 뺍니다. import 이렇게 빼서 요거를 export 수출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import 수입이라고 하고요. I라고 하면은 이제 투자랑 겹치고요. M이라 그러면 뒤에 화폐, money, supply 뭐 이런 거 할 때 겹치게 되니까 그래서 IM 이렇게 썼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net export 해서 순수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식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CIG 요거요. 이걸 뭐라 그런다? 예, 국내 지출. absorption이라고도 하는데 책에 있는 것처럼 국내 지출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생산된 거는 국내 지출 더하기 순수출의 합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게 순수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순수출 더하기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만 빼고요. 요게 순수출이잖아. 요거 빼고 나머지 전리 넘겨볼까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바로 밑에 식을 보시면 순수출이라는 net export는 Y라는 생산량입니다. 생산량에서 국내 지출 C 요거 가로로 묶어서 I, 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수출은 총 생산량에서 국내 지출을 뺀 나머지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 식에 따르면 자, 개방경자에서 국내 지출은 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뭐라 그런다? 국내 지출 요거야. 국내 지출. 국내자를 붙이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Y는 뭐야? 네, 생산량. 자, 그래서 요게 우리는 생산량이고 얘가 국내를 넣긴 했지만 국내도 넣을까요? 그럼 국내 지출과 항상 일치할 필요가 없어. 폐쇄경자에서는 수출 수입이 없으니까 생산된 건 다 국내 지출되고 서로 항상 같은 값이 되긴 하겠는데 이렇게 개방경자에서는 순수출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생산이 국내 지출과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순수출이 만약에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Y가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 I, G보다 크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순수출이 0보다 작을 때는 반대가 되고 제로가 되면 네, 요거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순수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국제 자본 이동과 무역 수지 한번 볼게요. 국제 자본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과 무역 수지를 그냥 순수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해서 수입을 빼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폐쇄 경제처럼 개방 경제도 금융시장과 재화시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식 있잖아요. 요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항등식입니다. 언제나 성립하는.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가볼게요. 자, 여기서요. 이 투자랑 순수출을 빼고 나머지 전리 넘겨볼게요. 그게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이죠. 다시 써볼게요. Y-C -G 이렇게. 그 다음 얘는 I 플러스 순수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요거 그냥 연산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S3장에서 S가 뭐냐면 개인 저축과 정부 저축으로 나누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조작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가처분 소득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가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거 그게 이제 우리 국내 저축이고 T를 하나 빼줬으니까 T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 꼴은 그대로 성립되는 거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자, 이거 식을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Y-T-C
더하기 t를 빼줬으니까 t를 다시 넣어주고 g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개인 저축, 그냥 민간 저축해서 보통은 프라이빗 해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얘는 정부 저축, 공공 저축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government에서 G 이렇게 쓸게요. 이 둘을 합한 게 우리는 총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면 중요한 식입니다. 투자에다가 순수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관계식은 요겁니다. 저축이라는 것은 폐쇄경제에서는 투자랑 항상 같은데 개방경제에서는 순수출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양변에 그래서 i를 다 빼면 뭐 그 작업까지 뭐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정리하면 i를 저쪽으로 넘긴다는 거야. 저축에서 투자를 빼요. 그러면 이렇게 순수출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죠. 같은 말이야. 이게 전부 다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순수출은 뭐랑 값이 같다?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과 값이 같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수출을 바로 밑에 보시면은요. 재와 용역의 순수출을 나타내는데 이걸 트레이드 밸런스에서 무역 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그냥 공부할 때는 뭐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순수출, 뭐 경상수지, 무역수지 같은 말로 하세요. 그래서 무역수지,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역수지라는 것은 요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재와 용역의 무역이 수출입을 일치시키는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이탈했는가. 이게 제로가 되면 이탈하지 않았구만. 그래서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플러스면 흑자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마이너스면 적자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을 볼게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식, 의미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S에서 I를 뺀 게 바로 뭐냐면, 이게 순 자본 유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중요해요. 표현 보세요. 순 자본 유출 이렇게요.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금의 공급인 저축과 자금의 수요인 투자가 그 차이가 되는 거야. 이게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한 거야. 투자하려는 것보다.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는 거죠. 잉여 자금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유출이니까 해외에 빌려주는 거야. 미국에서 야, 좀 너네 저축해서 돈이 남은 것 좀 있으면 빌려줄래? 우리 대부자금에서 공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빌려주면 이게 뭐야? 그치, 해외에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동의어로 보세요. 순 해외 투자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 자본 유출은 바로 설명 나와 있습니다. 국내 거주인이 해외에 제공한 대부 총액에서 해외에 거주한 대부 총액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제공한 우리가 미국에 빌려준 거랑 또 미국 애들이 우리한테 빌려준 거랑 그 차이만큼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 자본 유출이 음인 경우에는 자본 유입이 발생하는 것이고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야, 나간 거보다. 자, 그래서 순 자본 유출은 자본 축적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나타냅니다. 여기 보시면 순 자본 유출은 요 무역 수지랑 언제나 같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따지면 동의어라고 보세요. 순 자본 유출, 순 해외 투자, 무역 수지, 흑자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경우 있잖아. 여기다 다시 정리할게. 자, 그러면 순수출이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야. 이걸 무역 흑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역 흑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때는 어떤 경우에 이게 된다? 그치, S가 I보다 더 큰 경우, 국내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공급이 수요 투자보다 큰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된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로가 되는 상태가 거기 나와 있는
균형된 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밸런스드 트레이드 하는데 무역 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출이 제로가 되면 무역 수지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균형이 된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국민계정 마지막 단락 볼게요. 항등식에 따르면 자본 축적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금의 국제적인 이동과 재화 용역의 국제적인 이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얘가 있습니다. 에소스국에서 국내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공간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지워봅시다. 네.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에소스국이라는 나라가 가상의 나라가 있어요.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를 초과하게 되었다고 가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할게요.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봤더니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상태야. 자금이 많이 남아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잉여저축이라 할 수 있겠죠. 잉여저축. 두 개 차이만큼 남은 게 잉여저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경제학에서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잉여저축이 되는 것을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다 대출해 줬는데 더 빌려갈 사람이 없나 봐. 근데 저 미국에서 대출을 원하나 봐. 그래서 대출을 외국에다 해주는 것이죠. 대출을 외국인들에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소스국 우리나라로 할게요. 공급한 것보다 더 많은 재화 용역을 에소스국이 그들에게 공급하게 되는 거니까 이들은 대출을 받게 된다. 해외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럴 경우 에소스국은 자금이 남아서 보내는 거잖아. 아니, 잉여 자금이 어떻게 남게 된 겁니까? 하면요, 이게 순수출이 플러스를 가지고 해외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잉여 자본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웨스테로스국은 이게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가 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한쪽만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역 흑자가 되는 경우는 거기 위에 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순수출이 플러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것이고 순수출이 0보다 크고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금에 대한 공급이라 할 수 있는 저축이 투자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순자본 유출, 순해외 투자가 다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151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자, 일국의 무역 적자 발생 시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게 대출을 제공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자, 거기 보니까 미국 회사가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이야. 그걸 중국인들이 매입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 중국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본드를 중국이 매입을 했어. 본드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대신 이게 차용증 아니겠습니까? 본드라는 게 나중에 나 이자까지 쳐서 원금 갚을게 이 뜻이야. 돈을 빌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뭐 달러로 할까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로 미국에게 돈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국인으로부터 거기 보시면 채권을 중국인들이 매입했을 때 뭐 그럴 경우가 될 수 있고요. 자본 이동은 또 독일인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미국인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처럼 또 외국인들이 미국의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드를 매입하거나 중국이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매입합니다. 그럼 자산을 매입하게 되면 경제학에선 트레이드가 일어나야 되잖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구권을 갖게 된다. 국내 자산이 발생할 장래에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면 야 그거 내놔 갚아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경우 모두 외국인들은 지금 중국인이 펀드를 매입하거나 독일 사람들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미국 자산을 매입하거나 전부 다 미국의 국내 자본량의 일부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폐쇄경제와 달리 개방경제에서의 항등식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순수출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 국민소득 항등식, 개정의 항등식 좀 이해하시고, 국제자본 이동과 무역수지 해가지고 요식을 바꿔보면 요 같은 말입니다. 순자본 유출, 순해외 투자, 순수출,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뢰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건 좀 끌었다 갈게요. 다음 시간에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